원장님,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걸로 유명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디님, 그래서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외로 살이 진짜 많이 찐다고요. 제가 20kg를 뺄 때 꼭 지켰던 원칙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오늘은 이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지키셔도 살이 진짜 잘 빠져요. 안녕하세요. 20kg 감량에 성공한 다이어트 멘토 김은아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다이어트 생각이 슬슬 나실 텐데요. 이제 옷도 얇아지고 가릴 수도 없고,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식단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식단이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꼭 먹고 싶어지는데, 저는 반대로 꼭 피해야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시면서 꼭 탄산음료 한 잔씩 같이 드시나요? 혹은 오후가 되면 꼭 달달한 커피를 한 잔 꼭 드시나요? 실은 이렇게 드시는 음료들이 먹는 족족 지방으로 축적되고 있었던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는 달달한 음료들에는 액상과당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액상과당은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되고 있었답니다. 액상과당은 굉장히 단맛을 많이 내는데, 단맛을 내는 이런 음료들이 실제로 식욕도 더 많이 당기게 만들고요. 음식 맛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탄산음료 한 잔 마셔주면 더 막 맛있게 먹고 싶고, 디저트를 먹다가도 커피를 한 잔 마셔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달달한 음료들은 실제로 포만감은 주진 않으면서 오히려 식욕도 더 당기게 만들고 음식도 더 잘 맞게 만들기 때문에 식사량도 많이 늘어나고 체지방도 훨씬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음식에 속해요. 다른 건 몰라도 다이어트를 할 때 음료수, 달달한 커피만은 꼭 끊으셔야 돼요. 원장님, 카페라떼는 안 단데 먹으면 안 될까요? 카페 라떼를 주문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시럽을 엄청 뿌려 넣는다, 그거는 차라리 바닐라 라떼 드시는 게 낫고요. 그냥 에스프레소랑 신선한 우유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드신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게 된다면 그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간식 먹는 습관 꼭 지우시는 게 좋고요. 제로콜라는 그러면 괜찮을까요? 제로콜라는 우리가 0칼로리이기 때문에 보통 탄산음료를 먹고 싶거나 음료수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제로콜라를 대신 사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제로콜라 속에 들어간 이 인공 감미료가 훨씬 비만을 더 잘 불러일으킨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제로콜라를 드실 경우에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더 나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맛에 대한 흥미도를 줄이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공 감미료는 우리가 보통 먹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맛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콜라를 드셨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단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에너지로 쓸 영양소가 흡수되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에너지로 쓸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식욕을 늘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로콜라라고 해서 칼로리는 제로이지만 다이어트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항상 중요한 건 단맛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로콜라는 안전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밀가루와 같은 흰색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왜 예전에 헐리우드 배우들은 흰색 음식들은 전혀 먹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흰색 음식은 흰쌀, 흰 밀가루, 설탕 등과 같은 탄수화물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은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잘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미를 현미로 드셨을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쌀겨를 잘 정제를 시켜서 먹게 되는 흰쌀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실제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먹을 경우에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맛도 더 좋아지는 경향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소화가 잘 되는 만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전환도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 탄수화물들, 흰쌀, 흰가루, 그다음 설탕, 이런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현미 꼭 드시고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 세 번째는 술인데요. 술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실제로 술은 우리가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술 1g에 7칼로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들보다 전혀 칼로리가 낮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술이 들어갔을 때 술을 분해해서 몸에서 내보내는 걸 이제 술을 대사한다고 하는 건데, 술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비상, 술부터 빨리 내보내자
된다라는 이제 신호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술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사율들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술을 먹게 될 경우에 근육이 체지방으로 변화된다거나 몸에 체지방이 축적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더군다나 먹게 될 경우에 환자분들이 평상시에 식욕 조절 잘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막 안주를 엄청 많이 드신다거나 식욕 조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으세요. 주변에 난 술을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더라 하는 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제로슈가 소주 나왔던데 네. 그것도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콜라랑 일반 콜라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로 슈가 소주랑 일반 소주랑 실제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분의 차이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칼로리 엄청 큰 차이가 있지도 않거든요. 이제 일반 소주랑 비교했을 경우에 제로 슈가 소주는 사실 도수가 더 낮은데 일반 소주만큼 취하기 위해서 제로 슈가 소주를 더 많이 먹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드레싱, 양념, 소스입니다. 이런 것들 같이 먹게 될 경우에 음식이 더 맛있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거 먹는다고 배가 부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드레싱이나 양념이나 소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맛이 당기는, 감미로워지는 그런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식사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스들은 실제로 포만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부분은 혈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이 쌓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샐러드 먹을 때 네. 드레싱 없이 채소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꼭 드레싱을 드셔야 된다. 드레싱 쳐서 샐러드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밥 드시고 쌈 싸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없고 힘들더라도 계속 먹다 보면 꽤 맛있게 다 느껴져요. 계속 연습해 보시면서 드레싱 없이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걸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섯 번째, 과일입니다. 제가 과일을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제일 수긍을 못 하시거든요. 과일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던데 왜 못 먹게 하냐고 항상 환자분들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과일은 과당이에요. 이 과당은 몸에서 영양소를 쓸 때 1순위로 쓰는 그런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시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당들은 다 지방으로 전환돼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중에 나 고기 안 먹는데 고지혈증 있다 혹은 지방간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필요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시게 될 경우에는 과당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몸에 그대로 쌓여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실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꼭 끊으시길 권장드리고요. 그 단맛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과일을 드셔야 한다면 식후 디저트로 드시지 마시고 식전에 드시길 권장드리고, 저녁에 배고플 때 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식사 대용 정도로 드시는 것 정도, 그리고 더불어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고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이 말씀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내가 어떤 입맛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때까지는 새로 바뀐 식습관이 진짜 내게 돼야 되거든요. 새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식단이 진짜 내 입맛이 돼버리는 거, 이때까지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평균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기간 66일, 보통 8주에서 10주 사이, 평생은 아니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꼭 타이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를 드시지 않는 것들을 꼭 권장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나는 진짜 과일 폭식해버릴 거야, 나는 진짜 음료수 엄청 많이 먹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평상시부터 조금씩 드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철저하게 딱 제한해서 특정 기간 동안 완전히 내 입맛이 돼버리는 기간 동안에는 제한하시길 권장드리긴 해요. 진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음식은 꼭 봐도 못 본 척 꼭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였습니다.